국내에서 사실 때에는 난감한 일이나 황당한 일이 닥치더라도 이성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나 스스로 그 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근데 외국에 나와서 살다가 보면요, 예기치 않게 갑자기 놀랄 일을 만나게 되거든요. 현지 경찰이라든지, 뭐 이민국이라든지, 뭐 세금 문제라든지, 그랬을 경우에 누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변을 두리번 할 때 꼭 소개하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현지의 고위공직자를 워낙 많이 아니까 인적 인프라가 좋아서 잘 무마될 것이다. 안 되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가옵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현지의 문화라든지 이곳의 관습을 모르니까 급한 마음에 의지하게 되고요. 마음은 점점점 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면 그는 분명히 굉장한 그 허풍을 동반하면서 당황한 내게 안심도 시켜주고요. 마치 구세주가 된 양 믿음을 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무마되고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의 조건이 꼭 언제나 안 틀리는 그 징후가 하나 있어요. 꼭 먼저 수고비, 사례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급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뭐 체류에 관련된 일이 되었던, 폭탄 날라오듯이 과세가 된 세금에 대해서라든지, 또는 내 가족의 안전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사리분별력을 잃고 돈을 건네줍니다. 돈을 건네줬으나 일은요, 이 나라 사람들이 급한 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봅시다 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무 손 안 대고 있었던 거와 동일하게 일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생각을 바꾸거나 번복하거나 지금 하려던 일을 추진하던 거를 취소하게 되면 더 많은 불이익이 오게 되겠다고 은근히 겁박을 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떤 일이 닥치면요, 말이 안 통해도요, 더듬더듬 뭐 글씨로 쓰고 바디랭귀지로 하더라도 스스로 부딪히세요. 현지 경찰, 현지 이민국, 현지 세관, 외국인이요, 당황한 모습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면요, 그거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괜히 인맥 따지고 뭐 높은 라인 타고 빨리 좀 수월하게 해결하려는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아킬레스가 돼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 당사자가 접니다. 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사기도 2번 당해봤고요. 똑똑한 체 하면서 해외에 10년 넘게 살면서도 당황하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한국인에게. 그리고 외국인은요, 우리 한국인에게 절대로 직접 와서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해외에 살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요. 사기를 치는 사람도, 빨대를 꽂은 사람도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불법을 부탁한 거를 약점 삼아서 나중에는 나 몰라 모르쇠로 일관을 해요. 그리고 돈 돌려달라고 하면 현지 사람한테, 현지 관리한테 넘어간 돈을 그 사람이 거슬러 주겠냐. 그리고 만약에 한국 경찰에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라오스어로 된 또는 태국어로 된 엉터리 서류를 꾸며요. 그거 금방 꾸미잖아요. 이 현지에서. 가짜 서류를 꾸며가지고 대사관에 가면 대사관에서 공증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대사관에서 일일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뭐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행된 것인지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증빙이 맞춰진 서류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거든요. 그냥 공증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한국 경찰에 내서 자기는 돈을 건네받아서 현지 관리들한테 넘겨줬는데 현지 관리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돈이 그냥 그대로 소진되었다라는 걸로 해서 면피를 하고 나와요. 그래서 고소를 할 때도요, 경찰에 고소하면 안 돼요. 검찰에 가서 고소하시고요. 고소장에 그들이 분명히 가짜 현지 서류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까지 증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빨대를 꽂은 사람들이 소명 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발행된 서류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고 꼭 한국 경찰이나 검찰에 미리 조서 꾸밀 때 이야기를 해 놓아야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경찰에 고소하지 마세요. 경찰은요, 그냥 대강대강 읽어보고 대강대강 조사하고 대질신문조차도 안 하고 그냥 피의자 불러다가 조사 한번 하고 끝내고 검찰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에서 그걸 다시 어떤 진정서 절차 없이 검찰이 재조사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때 또 진정서를 내고 또 재조사를 요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빨대 꽂는 사람들은 멀리 하시되 그런 사람들을 고소고발하게 되면 반드시 검찰에 가서 하시고요. 혹시 국외 나가서 살더라도요, 어떤 일이 닥치고 우려되고 염려되고 하면요, 그곳에 한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먼저 대사관에다가 영사님한테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영사님이 뭐 그곳에 한인 회장님을 소개시켜 준다든지 또 그런 쪽으로 일을 정확하게 보는 뭐 영사 협력원을 소개시켜 준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주변에 누가 아름 해가지고 뭐 인맥 좋고 이곳에 뭐 높은 사람 많이 알고 뭐 영향력이 있고 그런 절대로 빨대 꽂는 사기꾼들에게 현혹되지 마시라고 오늘 이 영상을 올리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리고 첫째, 알아내는 방법. 먼저 돈을 요구하는 거는 전부 빨대 꽂는 사기꾼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일을 진실되게 하는 사람들은요, 돈 먼저 안 받아요. 일 산뜻하게 마무리되고요. 정말로 이 나라의 높은 라인에 있는 고위 간부들은요, 돈 먼저 안 받습니다. 일 처리해주고 나중에 한국에서 가지고 온 귀한 뭐 정관장이라든지 한국의 뭐 좋은 인삼이라든지 한국의 특산품 가져다 드리고 선물해 드리고 식사 대접 한번 좋은 음식점 가서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이 나라 고위 관리들의 정통적인 자세입니다. 미리 돈 받는 것들은요, 전부 빨대 꽂는 것들입니다. 아셨죠?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선불을 요구하는 거 절대로 응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밤 되세요.